본격적인 방학 시즌을 맞아 특별한 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방학인지 CTS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았던 분쟁의 유형과 이에 따른 교회 상담 경향을 분석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주된 원인은 교회 리더십들의 재정 전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농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한국가족보건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함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CTS 뉴스입니다. 7월은 본격적인 방학 시즌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벌써부터 다양한 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더 긴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학인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딸 말리아 오바마,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 유명 배우 엠마 왓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갭이어를 선택한 것. 갭이어란 1년 동안 학업을 쉬면서 내면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업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진로를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하버드, MIT, 프린스턴 등의 세계 주요 대학교들에서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갭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에 찾아간 곳. 학생들이 모여 앉아 상반기 동안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마인드맵을 펼쳐봅니다. 경험들을 통해 느낀 점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점심도 직접 준비하는 학생들. 국수도 삶고 과일도 준비합니다. 식사 후에는 사진관으로 이동해 사진 수업을 받습니다. 갭이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꽃다운 친구들의 활동 현장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 10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4기가 진행 중인 꽃다운 친구들. 꽃다운 친구들 이수진 대표는 입시 경쟁에 집중된 교육 현실에서 다음 세대가 충분히 쉬면서 자아를 찾고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1년 정도 쉬면서 자기 삶을 좀 생각해보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시간으로서 1년의 휴식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2016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2월에 시작해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여행, 견학, 글쓰기, 영상, 사진, 목공 등이 진행됩니다. 기독 학생도 다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1년의 방학은 뒤처질까 두려운 순간이자 큰 도전이지만 다양한 체험과 쉼이 이어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참가 학생들도 새로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학교를 다닐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하고 활동하며 하고 싶은 일들을 찾게 돼 좋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왔던 이유가 꽃신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왔는데 기대와 딱 똑같이 엄청 채워지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또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자주 한 달 주기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경험하는 것도 많고 학교를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진로 탐색 시간 같은 거에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1년의 방학. 다음 세대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며 꿈꿀 수 있는 대한교육 중 하나가 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교회 분쟁 가운데 재정 전횡에 대한 상담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 상담소가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해온 교회 분쟁 상담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 상담소로 찾아온 상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교회 재정 문제였습니다.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이 이루어진 60건 가운데 재정 전횡 문제는 32%로 가장 많았고 인사 및 행정 전횡 12%, 개인 분쟁 10%, 부당 징계 근로자 문제와 세습 분쟁은 각각 5%, 목사 청빙과 성폭력은 각각 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재정 전횡 문제는 그동안 상담소가 발표한 상담 통계에서 최다 핵심 분쟁으로 꼽혔습니다.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주 원인은 목회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치가 무려 전체의 69%를 차지해 목회자가 교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동조해 교회 분쟁을 심화시킨 직분은 장로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분쟁 유발에 동조한 직분에서 장로는 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노회 혹은 총회는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노회 총회와 같은 14%로 분쟁에 동조하는 인물에서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 요소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의 직분은 주로 집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로, 권사, 평신도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별로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4%로 전체 상담교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내담자가 교단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예장 통합에 이어 감리회와 예장 합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소는 교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회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순종보다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경북 안동에 있는 농촌 지역에 3년 동안 꾸준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북안교회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하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위치한 위동교회 예배당.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곳이 동네 사랑방이자 경로당입니다. 대구 북안교회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이 마을에 선교팀을 파송해 흥겨운 잔치를 열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LED 작업이나 교회 수리 모든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마을 잔치나 노래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위동교회에 왔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웃음 치료 사역과 특강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3년차 선교를 맞은 단기 선교팀은 주일 아침 지난 3년 동안 관계를 맺은 동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교회로 인도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바탕이 돼 예배당을 찾은 동네 주민 10여 명은 선교팀의 진심 어린 간증과 전도에 감동해 결심 카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어서 또 남다른 감회가 또 있습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과 같은 그런 동네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40년간 목회한 이상출 목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모두가 위동을 떠날 때 위동을 찾아둔 도시교회 성도들로 인해 이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산골 오지까지 풍성히 전해졌습니다. CTS 하광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와 함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배정순 대표와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한경대학교 신동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낙태죄의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와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소장,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이재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지난 1일에 낙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허용 여부 기준에 대해
산모의 생명 위험을 제외한 모든 낙태 반대가 29%로 가장 높았고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이 23.4%,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가 22.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무조건 낙태를 허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7.5%였습니다.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으로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가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된다가 32.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26.7%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호프 자살예방센터와 일본 후지산 국제기도회가 라이프호프 일본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단체는 업무 협약을 통해 일본의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종교 예식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생명문화 창출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후지산 국제기도회 대표 임진형 목사는 일본도 과거에 비해 자살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본 사역으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빠르면 오는 9월에 도쿄에서 라이프워킹 캠페인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생명보듬운동을 통해 한일 양국의 생명 교류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제8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차세대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환경 외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포터즈로 임명된 대학생 51명은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관련 팀별 기고문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된 동영상을 만드는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환경 관련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차세대 환경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2019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집짓기 봉사에 참여해 무주택 12가정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스 헬멧 챌린지를 비롯해 폐자재를 이용해 기념품을 만드는 DIY 기념품 만들기와 쿨 서머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열립니다. 온건한 칼뱅주의자로 알려진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 노만 가이슬러 박사가 8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가이슬러 박사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 개론과 구약 성경 개론,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읽다 등의 책을 썼고 복음주의 신학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보 신학교 JP 모어랜드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신실했던 형제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CTS 장로 챔버 콰이어가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CTS 장로합창단 단장 최윤진 장로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장로들의 찬양으로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연주회에서는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와 은혜 아니면 등의 찬양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이정진과 플루티스트 박은지, 소프라노 조정선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매년 교회에서 세례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수평이동 성도와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의 한 교회에서 특별한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세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는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올해 300명의 세례교인을 목표로 상반기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양육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기꺼이 동의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절차를 이제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고.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 어린아이를 대신해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유아 세례, 부모의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입교식, 여수 음파교회 상반기 세례식에는 약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삶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 제가 성령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성령 좀 충만해가지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좀 열심히 하는 또 새로 태어난 만큼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세례교인의 숫자는 교회의 정착 성도를 얘기합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전도된 성도와 담임 목사와의 식사를 통해 신앙을 권면하고 각 구역을 맡은 부교역자가 그 주간 신방합니다. 이후 새 신자는 구역의 사역자를 통해 양육되는데 새가족방과 알파코스, 구역예배 등을 통해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배우며 확립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여수 음파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은 그때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양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라든가 구역 활동하는 거라든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결실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계속 하게 되니까 성도를 또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막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우선 성도들이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모든 걸 좋아져요.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광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문서 선교 언론사인 미션 21이 창간 20주년 기념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첫 강의를 맡은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가나안 성도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교회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양 대표는 새 시대의 새로운 모드를 가진 성도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 소외된 이웃, 이런 사람들 또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더 갖고 더욱더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크리스찬의 그런 바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대구경찰청 기독선교회 연합회가 대구 평강교회에서 2019년 대구경찰 기독선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남부경찰서 경목 대구 평강교회 이승현 목사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구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경목실 그리고 기독선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기독선교연합회는 경찰 복음화와 대구 지역 10개소 기독경찰의 연합과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대구 지역 기독경찰 연합예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감리교회가 93주년을 맞아 본당 증축과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라며 영적 종합병원인 전국 감리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받고 은혜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봉헌 예식에서는 공사 보고가 이뤄졌고 전 중앙연회 이정원 감독과 이기륜 감리교 전국 부흥단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통일을 준비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 또 모든 지역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주 서원경교회가 가수 박지연 집사를 초청해 행복한 가족사랑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앞서 메시지를 전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영원한 삶을 얻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새생명 행복축제에서 강사로 나선 다둥이 아빠 박지연 집사는 히트곡 보고 싶은 나래와 온맘 다해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간증에서 6남매 육아의 원동력은 사랑의 뜨거움이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관계를 좁혀가는 인생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서원경교회 새생명 행복축제에는 2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부산 백합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란 주제로 안희환 목사 초청 심령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안희환 목사는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이 불수록 더 커진다며 고난과 질병, 경제적인 바람이 강해질수록 더욱 크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붙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이번 집회에서는 안희환 목사의 저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와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의 사인회도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남 광주노회와 광주 동노회 여성위원회가 연합해 양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허선미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과 폭력 문제들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내부에서부터 심화된 불평등 구조와 절대적인 위계관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교회 내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적 제재와 제도적 관리가 부실하다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성윤리를 재정립하고 교회 갱신을 위해 철저히 통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접대비 종류와 그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접대비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접대비가 많지만 뭐 경조사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문화접대비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우선 경조사비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경조사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비용을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결혼식장 이럴 때 접대비로 여겨지는데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뭐 저희가 신용카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통념상 거래 건당 한 2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20만 원까지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이 없으니까 뭐 청첩장이라던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 같은 거가 따로 없으니까 문자 등을 보내오시잖아요. 그 문자 등을 잘 정리해서 관리대장을 만들면 아무래도 경조사비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접대비인데요. 문화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의 공연, 뭐 전시, 뭐 박물관의 입장권이라던가 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뭐 체육활동 입장권, 뭐 영화, 음반, 뭐 비디오 구입,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접대비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쓰여진 비용들은 문화접대비로 정리가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도인데요.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400부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시고요. 그리고 비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의 0.2%를 더 가산해서 한도가 매겨지고요. 100억 초과해서 50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가산되시고요. 그리고 매출액 500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0.03% 정도 가산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율형 사립고 운영평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서울형 자사고 교장 연합회 회장인 대광고등학교 김철경 교장과 안산 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 교장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사고 지휘유지 운영평가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저희들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평가를 통해서 더욱더 교육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1단계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줬는데 전기 선발에서 후기 선발로 넘기는 거고 2단계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단계는 그러니까 근거 법령 자체를 폐지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90조 3항에 이거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이 평가를 받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자사고 폐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평가를 폐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 시도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 표준안에 따른 거긴 하지만은 각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저희들이 받았던 평가 지표 영역은 거의 유사한데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하나 예를 들면은 교육청 재량 평가 항목이 더 늘어나고 감점이 마이너스 12점까지 되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평가위원도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정성평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평가위원들의 자의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면에서 공정성, 정당성, 합리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사고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규철 교장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전에 미리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기준 조건인 70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가 지표를 받아보는 순간 이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재지정 평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평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평가 계획서를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출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평가며 또 향후 대응 대책도 마련하고자 제출했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 경기도 평가는 또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 12점 감점에서 각각의 감사 지적 사례가 2배에서 10배 정도 더 높게 감축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점 감점에 12점을 다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6개 평가 영역이 있는데 6개 평가 영역 중에서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 영역은 다 해서 74점이 넘는데 거기서 12점이 감점되어서 62.06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번 논란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안산 동산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좀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건지 이 부분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가는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 평가에 지표의 오류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잘 준비해서 대처했지만 그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또 변명이며 언론적인 것으로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없는 평가 지표에
평가 지표가 들어갔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인당 학생 교사 1인당 학생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1인당 교육비, 예. 또 1인당 학부모 부담비,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300% 내에 학부모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납입금인데 네. 그런 것은 책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사회통화 전형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얼만큼 지원했느냐 그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통화 전형은 국가에서 등록금이며 기숙사비 또 급식비를 다 지급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게만 지급해야 되는지 일반 학생들에게도 또 혜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도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경기도의 교육청 그 역정 사업이 저희들이 자사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혁신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 지표를 자사고의 평가 지표로 삼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운영평가가 기독교 학교에 미칠 또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독교학교 연구소에는 그 129개의 학교가 소속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광의 경우에도 자사고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목적은 건학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더 잘 하려고 저희가 자율성을 갖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 만약에 그 자사고로 됐다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거의 그 학교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공교육 틀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선발권,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존감도 갖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자율성뿐만 아니고 그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 교장 선생님께 돌아와서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들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자사고로 전향했고 또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사고밖에 설립 목적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두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조규철 교장 선생님께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어떻게 또 한 말씀 마지막 메시지 전해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했는데 저희들 삶을 통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곳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다 보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규 교장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각 교회가 군성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열의를 갖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학원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기독교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문 대통령께서 교단장을 초청한 그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교단장들이 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보니까 미션 스쿨,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학교 등 기독교 사학이 지닌 고유한 그 종교 행위가 역차별받거나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도 모든 교우들이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광고등학교 김철경, 안산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1일은 전국에, 13일과 1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